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두 사람의 사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죠. 이 사람이 원래 쌍방울그룹에서 이런 사회이사 등등으로 근무를 해가면서 거기에 법인카드를 받아서 썼다는 혐의로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옥중에서 썼다는 메모가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됐고요. 어제는 이화영 전 지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 메모와 재판에서 주장했던 변호인의 생각, 이것이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으면 2018년 10월에 직접 평양을 방문합니다. 9월에 남북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는 데리고 갔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아마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때 평양에 김영철, 옛날에 정찰청국장까지 했던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죠. 이 사람이 창구로서 아태협을 지목합니다. 그 아태협은 바로 안부수라는 사람이 회장 역을 맡고 있고, 아태협의 사무실은 쌍방울그룹 본사의 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화영 전 당시 부지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경기도 대북 사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휘 아래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중국 선양에서 김성태 전 회장하고 같이 북한의 송명철 부실장을 만날 때에도 그건 사진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과 경기도가 접촉할 때, 이때도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났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이것이 3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송명철을 만났을 때, 그때 하고 7월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입니다. 대선이 막바지 국면에 처했을 때죠.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 이때는 뭐냐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왜 중간에 제보자라는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죠. 이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와 이재명을 연결해 줬는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김성태 전 회장한테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곤란한 게 뭐가 곤란하냐,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3번을 연결시켜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MBC가 입수해서 보도한 수원구치소발 이화영의 옥중 메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태 진술로 인해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이루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완전 허구다. 실체적 진실은 이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나 이화영 자신은 전혀 몰랐다. 특히 대북 송금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라는 사람도 언론에다가 남편이 둘이 통화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굉장히 억울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김성태 간의 전화 연결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준 적도 없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해 준 적도 없다. 핵심 혐의를 다 부인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구다. 자, 그런데 어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공판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서 변호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지사가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기사가 단정적으로 보도가 됐다.
이건 검사가 기자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사건을 맡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지만 공소사실과는 무관해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보도는 공소사실과 유관한 것으로 외부에 선입견을 미치는 행위다. 검찰이 추후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할 생각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뇌물수수로만 기소가 돼 있으니까 이 대북송금 연루 이 부분과 관련한 의혹으로 또 기소할 생각이라면 아마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이런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되지 않겠느냐,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대목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 주장대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전화 연결한 거 이런 게 완전 허구라면 이게 어떻게 피의사실 공표가 됩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되죠. 이거 어찌 보면 이렇게 발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허구고 허위사실이니까. 그러면 법원에 가면 당연히 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 허구다, 허위사실이다,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이화영 본인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피의사실이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모순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2019년 1월 17일 제가 어저께 김성태의 또렷한 기억이라고 했는데, 처음 만나서부터 송명철이 호통을 치고,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 호통을 치고, 나중에 자기가 달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자기와 송명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발렌타인 30년을 놓고 화해의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주고 이재명 전 지사가 고맙다. 왜 고맙죠? 대납해줬으니까 고맙겠죠. 이런 것까지도 김성태 전 회장이 또렷하게 완전 무슨 동영상을 찍듯이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억력이 좋다. 물론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기억에 남을 일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변호인이 자꾸 흘리기다, 검찰이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늘 기사를 기자가 취재한 것이냐 아니면 취재원이 흘린 것이냐 하는 부분은 늘 논란이 있기 마련이죠. 저는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가 취재했다는 쪽에 늘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자가 취재도 안 하는데 그러면 취재원이 그 기자를 찾아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했을 때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말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를 흘렸다고 꼭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날도 검찰은 그 말이 되느냐, 당사자가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규명도 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그 다음에 대북송금 연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왜 옛날에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 전체적인 법률적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화영이 말을 맞춰야 되고, 또 경기도의 일부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경기도에서 차출돼 가지고 중국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재명과 이화영이 훨씬 더 곤경에 처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전체적인 흐름을 컨트롤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돼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연락이 끊겼겠죠. 끊겼는데 지금 그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이재명 대표의 바로 그 말, 내가 쌍방울과의 관계는 내의 한벌 사이분법밖에 없다. 여기에 큰 배신감을 느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신감을 느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니 이 사람이 나와 그동안 이런저런 그 서로 주고받은 뭐 대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이 있는데 내의 한벌 사이분법밖에 없다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배신감을 느껴서 토로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 사실 여부는 좀 분명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배신감은 충분히 느꼈을 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측이 본인 주장이 이렇게 수많은 증거, 정황 이런 거에 의해서 부인되고,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컨트롤 타워에서도 이게 제대로 수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 주장 다르고 변호인 주장 다르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거는 곧 우왕좌왕한다는 얘기고요.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요, 기록에다 남습니다. 통화했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뭐 금방 확인이 될 거고, 특히 해외에서 통화했다는 내용은 잘 아시지만 그거는 뭐 어떤 대북 첩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청이 됩니다. 감청 기록도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검찰이 뭐 어디까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 뭐 언론 보도로는 검찰이 흘리질 않으니까, 이른바 이화영 그 전 부지사 변호인 주장대로 흘리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당한 정도의 증거들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하고 공문 확보하고 이런데 거기다 더군다나 사진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그 대북사업 관련 서류 이런 것들도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곧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주장이야말로 허구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변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